문제에서 보면요. y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다고 했거든. 우리가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y는 fx를 어떻게 바꾸는 거였죠? x는 fy x 조금 다시 한 번만 불러볼까? x는 fy 오케이. 그럼 주원이가 요거랑 짱 뽕스 됐어. y는 fx다 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킨다.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 이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주원이 머릿속에 대칭이동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보는 걸 추천해. 무슨 말이냐면 x, y라고 점을 찍고 실제로 이 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이 됐다라는 얘기는 x축 대칭, y축 대칭을 다 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x축 대칭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점은 어디로 이동해?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이 돼요? x, 마이너스 y가 되고 y축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y가 되지. 근데 그 둘 다를 다한 거기 때문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야. 그러니까 x랑 y랑 부호가 모두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y는 f 마이너스 x도 되고 밖에 마이너스 부호도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돼요? 최근에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했어. 그때 너가 똑같은 반응을 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y를 이항에서 밖에 f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 우리 원래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인데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된다라고 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줘. 요거 주원이가 조금 까먹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최근에도 질문했던 거 보면.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풀이는 간단해서 꼬다리에다가 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x 자리에 얼마를 넣어줘야 되죠? 파이만큼 이동. 답을 넣어줘. 정확하게 x 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야? 대체해야지. 교환하는 거란 말이야. x 자리를 비우고. x 마이너스 파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원점 대칭은 x, y 모두 마이너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sin x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괜찮아? 근데 보니까 보기에 없어. 이건 뭐야? 정리해 달라는 얘긴 거야. 그래서 주원이가 기억하는지 또 한 번 더 확인. 우리 2분의 파이 곱하기 n꼴 정리했던 거. 우리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가 있다. 근데 그 함수의 x자리에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었을 때만 이거 쓰면 된다 했죠. 그죠? 문자 포함이면 얘를 쓰고 문자가 없는 녀석이면 뭐 쓰면 된다고 했어? 시계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n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했거든. 어떤 두 가지로 분류했어? n이 맞아. 짝수냐 홀수냐. 그럼 쌓고 탄이 그대로 있는 건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그래서 쌓고 탄은 그대로 두고 밑에 있는 홀수는 쌓는 코로 코는 쌓로 탄은 뭘로 바뀌죠?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각이 앞에 있는 2분의 파이 곱하기에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세타만 남는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예시를 우리 위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실제로 이 각도 부분은 문자 x가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정리하려면
이 방식을 적용해야 해. 그러려면 파이를 2분의 파이 곱하기 2배라고 봐야 하고 부호는 상관없어. 곱하기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4든 부호는 상관없어요. 더하기 x. 그럼 우린 요거 뭐다? 짝수다. 부호가 상관없다는데. 아,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가 아니야. 정수거든. 그래서 부호는 상관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짝수니까 그대로 사인은 유지하면서 x만 남는다고 했죠. 우리가 정리하는 목표는 다 뭐야? 세타만 남기는 거야. 앞에 있는 얘는 싹 날려버리는 거거든. 괜찮나요?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야? 부호 결정. 부호 결정할 때는 삼각시계로 하는 거 아니고 얼싸안고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세타야. 괜찮아?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x. 얘가. 그러니까 3, 4분면에 위치하고 그러면 얼싸탄고. 이 탄젠트는 양수지만 사인은 마이너스여야 하죠. 괜찮아? 얼싸안고는 양수인 것이 뭔지를 외웠던 거야. 얼싸탄고. 지금 적어놓은 거는 플러스 부호를 갖는 함수만 적어놓은 거야. 네.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함수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럼 플러스 사인 x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얘는 1번이 답이 되겠지. 네, 하세요. TV를 더 가까이 갖다 줄까? 네. 일단 정리는 정리랑 아, 이 과정의 정리? 정리라는 게 이 과정의 정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파이 없애고 x만 남기는 그 과정이 좀 낯설어? 그래서 부호 결정은 별개로 하는 건가요? 맞아. 요거만큼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여기 정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얘가 세타만 남기는 거. 그럼 여기 지금 이 과정은 세타 남기기였던 거고 부호를 이제 결정할 때 쌤이 이렇게 화살표를 할게요. 이게 등호는 아니거든요. 위아래가 등호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가 등호고 얘는 아직 부호 결정하기 전이니까 등호는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그냥 사인 기준으로 해본다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n 뿔마 세타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사인 세타만 남는 게 맞는데 앞에 있는 부호가 뭘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이 앞에 있는 부호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n 뿔마 세타의 동경의 위치가 어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경의 위치가 사인인데 2, 4분면이라면 플러스 그대로지만 3, 4분면이나 4, 4분면이라면 사인이 양수인 구간은 아니잖아. 주어져 있는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 찾는다. 원래 있던 함수로 부호를 결정한다.
원래 있던 함수가 쌓이면 이 위치는 마이너스. 원래 있던 게 탄젠트면 얘는 플러스. 기존 함수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홀수일 때 때문이에요. 홀수일 때는 원래 있던 함수가 사인이었더라도 코사인으로 바뀌어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차이를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 요거 기존 함수로 결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존 함수. 부호 결정한다고 했는데 너가 3, 4분면이야. 동경이. 그럼 여긴 탄젠트만 플러스래. 그럼 나는 부호를 플러스로 해야 되나 마이너스로 해야 되나 고민해야 하잖아. 그럼 짝수일 때는 그냥 사인이니까 탄젠트가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홀수였을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인에 맞춰서 부호를 원래 처음 주어진 걸로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되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잘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까지 마치면 된다. 되죠? 기억을 살짝 돌려놓으면 돼. 원래 시험이 다가올수록 기억이 더 선명해지죠. 그 다음에 주기가 다른 함수는 이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알아야 되는 녀석이죠. 그냥 우리가 x자리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기가 반복되는 모양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있다면 그려봐야 돼. 근데 4번이 기억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y축 기준으로 양옆이 대칭 카피. 네. 대칭 카피. 그럼 알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거 그냥 1번부터 순차적으로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기존에 있던 함수 사인은 2파이가 주기입니다. 근데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아래에 있었던 녀석이 위로 올라오면서 모양이 어때? 엠보싱처럼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한 것만 반복되는 그림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주기는 파이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도 비슷할 거예요. 다만 출발은 양수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코사인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거 올려주면은 엠보싱처럼 생겨있는 거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얘도 파이. 그럼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뭐죠? 파이.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에 4번 주원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녀석을 어떻게 한다? 대칭 카피한다고 했는데 원래 있던 그림하고 똑같겠네요? 포개지겠네요? 그러니까 얘 주기가 얼마죠? 맞아. 그리고 사인이 x의 주기는? 그러면 4번만 다르다 할 수 있겠네요. 이건 기억이 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하고 5번은 같은 문제예요, 사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5번을 할 때 제일 먼저 주기와 취역 체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거든. 그럼 주원이가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일단 주기를 찾을 때요. 가장 만약 예를 들어 뭐 낮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길이를 찾았어. 그럼 얘는 주기일까? 주기의 절반일까? 주기입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주기를 4라고 줬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 평행이동을 Y축 방향으로 해버리면은 너가 얼마를 곱했는지 바로 알기 힘들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되는 건 주어져 있는 치역의 중점을 찾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원래 X축이 어떻게 이동했었는지를 알려면 중점을 찾아라. 즉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면 X축이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온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치역도 원래 이동하지 않았었다면 마이너스 2에서 2였을 거란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1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중점
구하는 걸 응. 서로 뺀다고 생각해서 아, 그거 거리 구할 때 그거 너네 많이 틀리는 거야. 두 점 사이 거리는 네 말처럼 빼는 게 맞아. 평행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됐어? 응. XY축과 평행한 두 점 사이 거리는 빼는 거고, 중점은 더하는 거고. 해서 우리가 절차상으로 보면 주원이가 축이 가장 먼저 찾고요. 중점을 그 다음에 찾고요. 그리고 나면 얼만큼 올라갔는지 찾게 되면 원래 이동하지 않았을 때, 평행 이동 안 했을 때의 치역을 알 수 있어요. 되죠? 그럼 이것들 각각이 뭘 의미하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얘는 x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개수를 봤더니 b파이래. b파이 x. 그럼 b파이 x가 2파일 때를 찾으면 주기였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어져 있는 b파이분의 2파이라고 하는 값이 주기 4와 같아야겠죠. 해서 주어져 있는 거 이항시키면 b는 2분의 1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점을 찾았다는 건 뭘 알 수 있다? y축 평행이동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y축 평행이동은 뭘 의미해? 상수가 더해진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c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b파이 x가 2파이예요. 주기 찾을 때 우리가 그냥 x면 x가 2파이라고 본 거고 2파이에서 끝난다 라고 봤던 거고, 근데 앞에 뭔가가 배수가 돼 있으면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잖아. 그냥 2파이가 아니라 2가 곱해지면 2파이가 될 때 파이만 넣어도 되니까. sin x 주기 2파이, sin 2x 얘는 2파이를 안 넣어도 돼. 파이만 넣어도 2파이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2x가 2파이일 때를 찾았었죠. 어쩔 수 없지 뭐. 자, 우리 주어져 있는 2파이가 있어. 근데 x에다가 배수해주면 뭐 어떤 걸 한다고 했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 원래는 2파이까지 넣어야지만 한 번 끝나. 근데 2가 배수, 가속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이만 넣어도 얘는 그림이 한 번 끝나는 녀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에 배수해주는 건 원래 있던 그래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 이게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삼각함수에서는. 근데 외워야지 이제. 이제 좀 외워야지. 주기는 x의 개수. x의 개수 분의 2파이 이렇게 외우면 돼. 8번이에요. 어려운 거 위주로 응. 하면 안 될까요? 왜? 거의 다 알고 있어서. 근데 왜 대답 못해? 그럼 제 응. 너무 생소한 방식이라서 응? 그냥 축이 구하는 건 앞에 거 2파이에 나눈다라고만 알고 있어도 되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같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네 말이 뭔지는 알겠어. 그러면 너가 선택적으로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쌤이 설명하는 건 네가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안 들어봐도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너가 고3 내신을 보려면 얘는 다시 볼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할 거면 이제 우리 여름방학 때 수투 진도 나가면서 수학원은 복습할 거거든.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그럼 그때 갔을 때 이걸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건 필요해.
근데 네가 당장 내신 시험 때문에 쌤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네가 골라와 문제를. 쌤이 아까 초반부에 물어봤잖아. 그지? 전체 다 할까? 라고 물어봤잖아. 전체 다 할까? 골라서 할까? 풀었으면. 근데 너가 전체 다 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푸는 방법, 왜냐면 이 문제가 그대로 안 나오니까 푸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서 쌤은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얘기했을 때 바로 쿵짝쿵짝이 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버퍼링 있는 거 보니까 조금만 변형돼도 틀릴 게 보여서 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네가 만약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면 지금은 내신 기간이니까 존중. 그럼 골라와 네가. 그래야지 네가 쌤이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쌤은 지금 다 떼놨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괜찮아. 쌤은 괜찮은데 네가 하는 선택이 어떤 상황인지 알라는 거야. 해? 근데 9번은 삼각시대니까 알고 10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 180 파이 해서 한 거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면 11번은 어떻게 푸는 문제야? 주어져 있는 거 이해부터 하면 중심이 5,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다 라고 해서 아래쪽 그림에 반지름 표시되어 있고 중심이 있죠. 각도를 모르면 모르겠다만 4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90도인 걸 알고 있어. 되지? 그리고 우리가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구등분했다는 말은 무엇하고 같은 거다? 중심각을 구등분했다는 것과 같은 거다. 되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었던 이 각도들이 하나당 몇 도냐라고 했을 때 뭐 90이라고 써볼게요. 90도를 구등분. 2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는데 90이 딱 9로 떨어져. 그래서 9를 나눠주면 10. 마찬가지 얘도 9를 나눠주면 18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한 각이. 여기 하나의 각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원래 지금 우린 주로 파이로 나타내잖아. 파이가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파이가 먼저 우선이고 떠오르는 건 이 단원에서 이제 앞으로는 60분법은 이제 소외되어 있잖아. 근데 60분법을 갑자기 쓰면 좋은 문제라서 오히려 낯선 거야. 원래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건 얘, 호도법. 근데 이 문제는 구등분했다고 하니 그냥 60분법으로 나타내도 좋을 만한 문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 위치가 어딘지 잠깐만 보면 5Q1의 제곱이다 라고 했거든. 5Q1 즉 직각삼각형을 쌤이 떼어내가지고 나타내보면 5Q1은 밑변의 길이가 돼요. 괜찮아? 그러면 빗변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얘 뭐냐면 원이거든. 원이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을 중요하게 써.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콤파스로 돌린다고 했을 때 1, 1, 1, 1 다 1이죠. 해서 뭘 알고 있다?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직각삼각형 나오면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너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끼어있는 각을 알고 있고 빗변이 주어진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때 밑변은 뭐다? R 코사인 세타. 높이는 R 사인 세타라는 거 외워야 돼 이제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코사인은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럼 R이랑 곱했을 때 밑변이 구해지겠죠. 정의, 코사인의 정의.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인도 R 빗변분의 높이지. 그러니까 약분하면 높이가 구해지겠죠. 이 그림은 여기 꼭 수원 아니어도 계속 자주 쓰여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쓰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뭐 표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60분법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60분법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가 10도라고 해주면 밑변의 길이는 1 곱하기 코사인 10도가 되겠죠? 맞나?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Q1일 때에는 코사인 10도를 제곱했던 거라면 문제에서는 Q2일 때도 더하라고 돼 있거든? 그럼 Q2라고 하는 거는 10도를 2배 한 거잖아. 10도를 또 더했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20도겠죠. 네?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라. 어디까지? Q8까지 더해라. 라고 했어. 그럼 몇 도까지 더하는 게 될까? 80도겠죠? 1일 때 10도니까.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다 제곱해서 더해라 라고 돼 있어요. 되나? 그럼 이걸 봤을 때 너가 떠올라야 되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이야.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코사인 40도다 라고 하는 녀석은 사인 몇 도하고 같다? 50도하고 같다.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우리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꼴 생각해보면 짝수가 아니라 홀수죠.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부호는 항상 1사분면이겠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그래서 부호는 항상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각이 합이 90도인 경우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 사코는. 이거 이해돼? 요거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빼기 세타여서 사인 세타로 바뀐 건 괜찮아? 부호 결정할 때는 1사분면이면 모두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90도 빼기 예각이란 말이야. 90도 빼기 예각. 1사분면 맞죠? 1사분면 맞나요? 그래서 플러스 사인 세타로 바뀐 거야. 그래서 너가 기억할 때 코사인과 사인은 서로 바꿀 수 있어. 그 각의 합이 90도라면. 같은 맥락으로 탄젠트와 탄젠트 분의 1도 바꿀 수 있어. 90도라면. 그래서 제곱을 더하는 문제에 탄젠트와 코사인이 빈번하게 나와. 그러면 하나가 90도 이상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그건 안 나와. 90도 이내로 나올 거야. 물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도면 나오겠지. 근데 주로 나오는 거에선 안 나와. 되죠? 그리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 꼴을 보다시피 약분하는 걸로 나올 거야. 역수기 때문에. 더하는 게 아니라 약분하는 걸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요. 바꿀 거예요. 우리는 주어져 있는 코사인 80도다 라고 하는 녀석을 사인 몇 도로? 10도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좌우 짝지어지겠지. 제곱 법칙에 의하면 이건 얼마다? 1이다.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은 1이다. 그래서 1이거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코사인 제곱 70도인 경우에도 사인 20도로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짝지어지게 돼요. 모두 짝지어질 것인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금 얘는 8개의 항이 더해지고 있어. 항 8개. 그럼 2개씩 딱 짝지어지겠지. 홀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1이 4개, 4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죠? 그 다음에 패스해야 되는 건 얘기해. 얘 어떻게 푸는지 얘기할 수 있으면 넘어가.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쓰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최대체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사인의 응,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응. 그럼 이거 얘기할게. 일단 앞부분은 맞아. 근데 주원이가 인수분해라는 단어는 틀렸어.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지금 바꿨던 모양으로 쌤이 그냥 예쁘게만 적을게요. sin x를 치환하는 것까지는 굿. 근데 치역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이 함수의 모양을 보면은 2차 함수거든.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는 건 1차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건 그래프의 개형이야.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중요한 사실은 꼭지점과 볼록이지. 그러니까 축만 있으면 돼.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얘는 위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이든 완전제곱식이든 해준다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게 될 거야. 괜찮나요? 그럼 그때 우리가 경계를 세로선으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최대와 더 멀리 있는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지?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개형 특징 두 가지는 축하고 볼록. 넘어가. 종 한번 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좀 이따 끊어서 낮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13번은 어때? 같이 해? 일단 2항 해서 x만 남기고 그래프 그려요. 그리고 무엇을 봐야 돼요?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변형된 그래프. 왼쪽? 네.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건 얘기할게요.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말은 이꼴 함수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실근이라는 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x로만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을 문제가 식으로만 풀리지 않을 수 있거든. 지금 이 문제도 그렇잖아. 삼각함수랑 다항함수는 식 정리 불가해. 그죠? 우리 초월함수끼리는 서로 식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야. 두 함수로 떼어내어 교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주원이가 이대로 두고 해도 좋고 아까처럼 이항해도 좋아. 근데 삼각함수가 오히려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y는 sin x랑 y는 3분의 파이분의 x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죠. 그럼 이거 그리는 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주원이가 기본형을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될 텐데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는 직선이냐라고 했을 때 상수가 더해져 있지 않지.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그러면 아무거나 다 넣어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1과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사인의 그래프는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3분의 파이 x가 언제 1이 될지 찾는 게 중요해.
1을 넘어가면 사인 그래프하고는 안 만나겠죠. 사인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언제 이 1이라는 바운더리 경계를 넘어가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야. 실제로 구해보면 x는 3파이일 때 딱 1이 되거든요. 그럼 언제 3파이냐? 파이, 2파이, 여기가 3파이거든? 그럼 3파이일 때 딱 1이란 얘기야. 그럼 그걸 잘 이어주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오른쪽에서는 몇 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냐면, 조금만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조금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왼쪽에서 보면은 너네가 이제 오해하는 게 여기 교점이 또 여기 쪽에서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점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더 없겠죠. 주어져 있는 사인 그래프가 뭐 더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미 직선은 1을 넘어섰으니까요. 오른쪽은. 근데 왼쪽도 어때? 대칭이니까 똑같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둘, 세 개 있는 것만큼 왼쪽에도 3개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대칭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총 7개다. 교점이. 3개, 가운데 1개, 오른쪽 3개. 네, 요거는 그리는 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문제야. 수능으로 보면 얘는 무조건 4점짜리. 이렇게만 나와도. 되나? 그 다음에 우리 위로 올라가서 요거는 할 수 있나? 방법 떠오르는지만 물어보자. 14번. 얘기할게. 이거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 보통 삼각 B가 주어져 있는 문제라면 또 다른 삼각 B를 구하는 거에 익숙해. 그지? 사인을 알면 코탄도 구할 수 있잖아. 삼각형 그려서. 그지? 그게 너네는 익숙한데 지금 얘는 다른 삼각 B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특수각이 아닌 우리가 외웠던 삼각식에 없는 녀석이란 말이죠. 뭘 이용하는 문제냐면 그래프. 우리가 2차 함수, 2차 부등식, 2차에서도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 몰라도 되고 알파, 베타라고 둔 채로 알파, 베타의 관계, 뭐 합과 곱과 같은 관계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거든. 그게 더 주된 고등부 문제인데 얘도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보면은 사인 그래프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던 문제처럼 사인 그래프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었다라고 했을 때 교점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여기. 근데 우리 이 알파 베타는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 뭐 탄젠트도 마찬가지지만 대칭성이 있는 함수들이다 보니까 특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네가 베타를 2파이에서 일정 거리만큼 이동한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와 동일한 게 알파에 적용됐었죠. 맞아? 그래서 뭐가 쓰일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뭐 거리가 같다는 게 쓰일 수도 있고 또는 가운데가 뭐라는 것도 쓰일 수 있겠어? 2분의 3파이라는 게 쓰일 수도 있겠지. 이 말은 괜찮아? 1, 4분면 2분의 파이, 2, 4분면 파이, 3, 4분면 2분의 3파이, 4, 4분면 2파이. 4등분하면 딱 세 번째 경계는 2분의 3파이.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봤더니요. 알파랑 베타를 더하래. 알파랑 베타를 더하래. 느낌 오죠? 아까 너 메모했던 거 중점. 두 개를 더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절반 2분의 3파이잖아. 중점.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분의 3파이. 해서 주원이가 알파와 베타의 값은 2배 해서 3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대입하면 특수각이죠. 알고 나면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요 한마디만 더 할게. 중점은 기억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예쁘게 중점이 아니라고 해도 베타는 2파이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값을 빼준 거라면 알파는 마찬가지 파이에서 k를 더해준 게 될 거거든. 그래서 중점이란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래프의 관점만 알고 있다면 더해서 3파이는 나왔을 거야.